조국 측 도발에 이준석 대표의 한마디. 누군가는 이 정당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표현할진 몰라도 일단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정당 초반 선전은 사실 지금 정치권 판도에서 현실이기 때문에요. 이른바 조국 혁신당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 여러 스피커들까지 직접 조국 혁신당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여의도가 무슨 피신처입니까? 거기가 지역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유권자들한테 선택받은 사람만 여의도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그 뭐 입시 비리 하듯이 여의도 가는 비리의 루트, 뭐 정당한 루트가 아닌 뭐 사이비 루트를 이렇게 계속 만드는 게 이게 정치인가? 조국 대표가 악에 바쳤고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윤석열 정권 타도하겠다. 심지어는 뭐 탄핵하겠다. 마지막 단발마적 비명을 좀 지르는 것 같거든요. 원안에 가득 차서 그 원안에 가득 찬 소리를 지금 공약으로 좀 막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비리 사이비 루트를 만들었다. 악에 바친 조국 대표다. 소정석 국장님, 이제 뭔가 현실이 좀 돼가는 것 같으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최대치 비판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의 조국 혁신당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막후에는 결국 조국 혁신당의 출현이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보완제 성격이 될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른바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지만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돼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완 원심력이 커져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출연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높아가고 야권의 지지세들이 조금 결집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본질이라는 것이 결국 방탄정단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것이죠. 아마 앞으로도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좀 더 세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에 맞서면서 좀 더 강한 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의 흐름이 지금처럼 이제 조국 혁신당과 약간의 그런 보완적인 서로가 동반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례를 조국 혁신당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그런 민주당에서도 조국 혁신당과 거리를 약간 두는 모습을 취할 것이냐, 이것은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지지 흐름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보면서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 설명을 제가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8일 다음 주에 이른바 조국 혁신당이 비례 순번 발표할 예정입니다. 뭐 여기 2번 누구냐 4번 누구냐 여남 뭐 이런 가설까지 나왔는데, 강재현의 변호사님, 아예 근데 여당의 주호영 의원은 이게 조국 대표 혹은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 재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후순위 조국 혁신당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달게 되니까 아예 방지법까지 만들자고 했어요. 주호영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실형 2년이 나와 있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심이 3년이 나와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사실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국회의원직이 박탈될 수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를 하게 됐을 때, 지금의 법으로는 만약에 조국 대표가 2년을 받았지만 올해 말쯤 뭐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서 그때 뭐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비례 후순위가 자동으로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주호영 의원이 지금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후보로 입후보를 할 때 이미 1심이나 2심에서 형이 확정이 되었을 때 박탈될 수 있는 수준에 지금 2년, 3년 받은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은 후보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재미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이게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되거든요.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의견을 보일지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조국 황혼화 방지법까지 조국 혁신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더 총선 앞두고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마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조국 대표 혹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온 즉 똘똘한 제3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소위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구하고 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운 겁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리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증상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강성지지층 국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을 동원의 대상 삼아서 정치적 출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자영업자들입니다. 끝없이 지지층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 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똘똘한 제3당 지지자들이 개혁신당에서 넘어온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이례적으로 또 조국 신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출연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비윤 지지층을 겨냥한 새로운 신당, 제3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이 비민주당, 비이재명 이 지지층을 겨냥한 제3신당입니다. 예. 그런데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닥치고 반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추구했던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에 비해서 이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이 선명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추구했던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윤이 전체 유권자 비중에서는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결집도 측면에서 보면 친윤 세력이 아니 반윤 세력이 이 강력하고 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반윤 지지층을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끌어간다라면 비윤을 표방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외연을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 조국 혁신당 견제에 나섰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까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위한 정치권의 십자포화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갑자기 다시 숙연해지는데 목함질에 다치면 뼈도 못 찾는다. 경품으로 목발을 준다고. 이건 정말 단 한치의 옹호할 수 없는 막말, 망언이다라는 의견을 정봉주 후보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는 사과받지 못했다는데 어디에 사과를 하신 거죠? 라고 정봉주 후보에게 물으신 분도 있고요. 자기 편은 사과로 끝나고 남의 편은 사과해도 안 된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중잣대 아니냐 이 비판하신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 향해서. 사과도 내로남불식이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오늘 뉴스탑10 댓글 주로 아마 정봉주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아까 원희룡 캠프의 후원회장 이천수 씨처럼 뭔가 김진애 그분이 누구세요? 라고 반문하신 분도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들어서 바로 이분이에요. 예, 열린민주당. 당시 열린민주당 상징하는 스카프를 들고 당시 비례대표 1번 잠깐 현직 의원으로 활동했던 김진애 전 의원 바로 이분인데 예능에서도 몇 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친절하게 저희 뉴스탑10에서 이천수 후원회장의 반문처럼 누군지 한번 저희가 친절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